너 혹시 이런 적 없어? 정말 간절히 바랐던 시험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꿈꾸던 회사에 덜컥 붙어버린 날 말이야. 세상이 온통 내 것 같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기뻐서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 나 합격했어! 라고 외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 짧은 정적. 그 0.5초도 안 되는 찰나의 침묵을 느껴본 적 있어?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축하한다는 말인데 이상하게 입안이 씁쓸해지는 기분. 우와, 진짜 잘 됐다. 근데 거기 일이 진짜 힘들다던데 네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워낙 예민하잖아. 라는 말. 축하를 받은 건데 왜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마치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은 미안함까지 드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소름 돋는 인간 본성의 민낯이야.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자기 발밑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기도하는 그 뒤틀린 심리 말이지. 사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도 타인의 성공에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동물거든. 난 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가면은 뒤에 숨겨진 악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이 조언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교묘하게 갉아먹는지 잘 알기 때문이야. 만약 네가 주변 사람들의 묘한 눈치나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 사기를 꺾는 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이 영상이 너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움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오늘 이 대화를 끝까지 듣고 나면 넌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공격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할게.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네가 지금 어떤 늪에 빠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게. 첫 번째 사례야. 30살의 직장인 민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 민수는 최근 1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서 몸을 만들었어.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들고 닭가슴살만 씹으며 버텼지. 드디어 바디 프로필을 찍었고 SNS에 그동안의 결과물을 올렸어.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민수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지. 그런데 그때 10년지기 절친이라는 지훈이가 연락이 와. 지훈이는 민수의 사진을 빤히 보다가 이렇게 말해. 와, 민수야, 몸 진짜 좋아졌다. 고생했네. 근데 너 너무 얼굴이 사갔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건강해 보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늙어 보여서 안타깝다야. 그리고 너처럼 갑자기 무리하면 나중에 요요 현상 진짜 심하게 오는 거 알지? 내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몸 다 망가진 애들 한둘이 아니야.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 말을 들은 민수의 기분이 어땠을까? 지시훈이의 목소리는 아주 다정했고 표정은 정말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어. 하지만 민수는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근육이 아니라 퀭해진 자기 얼굴만 보게 돼. 기껏 만든 몸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보다 곧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요요 현상에 불안해하기 시작하지. 지훈이는 민수의 성공을 축하한 게 아니야. 민수가 자신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건강과 노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져와 민수의 성취를 오염시킨 거야. 지훈이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민수의 1년치 노력은 순식간에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 되어버린 거지. 두 번째 사례는 더 교묘해. 5년차 대리 수진 씨의 이야기야. 수진 씨는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핵심 부서로 발령이 났어. 동기들 중 가장 빠른 승진이었지. 평소 언니처럼 따르던 직속 선배 현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 현주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까지 붉히는 거야. 수진아, 정말 축하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수진 씨는 감동했지.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언니뿐이구나 싶었어. 그런데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현주 씨가 은근슬쩍 이런 말을 꺼내. 근데 수진아, 너 이번에 가는 부서 팀장님 말이야. 자, 그분 성격 진짜 불같기로 유명한 거 알지? 여자 부하 직원들한테는 특히 더 까다롭대. 네가 워낙 착하고 여려서 상처받을까 봐 벌써 걱정이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됐다는 소문도 조금 돌더라고. 내가 다 아니라고 편들어주긴 했는데 당분간은 너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자, 여기서 현주 씨가 한 행동을 분석해봐. 겉으로는 축하와 위로를 건네지만 실제로는 수진 씨의 마음에 두 가지 독을 심었어. 첫 번째는 공포야.
새로운 시작에 설레야 할 수진 씨에게 팀장의 성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지. 두 번째는 고립이야. 주변 사람들이 네 성공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가상의 소문을 전달함으로써 수진 씨가 동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게 가두어 버린 거야. 수진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승진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내일부터 마주할 팀장님의 얼굴과 자신을 비웃을 동료들의 눈초리를 상상하며 가슴을 졸였어. 이게 바로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술이야. 상대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어둠을 드리워서 그 빛이 자신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비열한 전략이지. 너도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네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사업을 하냐? 그냥 직장 다니는 게 효도하는 거야. 라고 초를 치는 사람. 네가 예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너한테는 좀 과한 거 아냐? 내 스타일은 편한 게 제일 잘 어울리는데 라며 은근히 외모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들의 특징은 늘 너를 위해서라는 방패를 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화를 내기도 애매하게 만들어. 화를 내면 오히려 난 걱정돼서 말해 준 건데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네라며 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거든. 하지만 잘 생각해 봐. 진짜 너를 위하는 사람은 네가 기쁠 때 너보다 더 크게 웃어주고 네가 도전할 때 위험 요소를 짚어주더라도 결국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줘. 반면에 이 가짜 위로자들은 네가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든 결점을 찾아내서 흠집을 내고 네가 실패해서 무너졌을 때는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서 네 어깨를 토닥여줘. 왜 그럴까? 네가 실패했을 때야말로 그들이 가장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야. 내 말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위로라는 포장지에 싸서 너에게 건네며 속으로는 너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거지. 이런 인간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어. 자기 삶이 공허하고 변화할 용기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야. 네가 앞서 나가면 자기의 정체된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너를 끌어내려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지. 이건 친구도 동료도 때로는 가족조차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 소름 돋지 않아?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너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모래주머니였다라는 사실이 말이야. 이제는 눈을 떠야 해. 그들이 치는 그물에서 벗어나서 누가 진짜 네 편이고 누가 네 불행을 양분 삼아 자존감을 채우는 기생충인지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소름 돋는 행동들이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심리 기저에 어떤 원리로 박혀 있는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파헤쳐 볼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묘한 불쾌감의 실체는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상태야. 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리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아. 이곳은 우리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이랑 똑같아. 즉, 친구의 성공이 나에게는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은 실질적인 통증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이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나도 열심히 해서 그 친구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그런데 전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 그래서 비겁한 인간들은 후자를 선택해. 바로 조언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억제기를 사용하는 거지. 이때 그들의 뇌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소용돌이쳐.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쾌감 말이야. 네가 그들의 부정적인 조언을 듣고 주춤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들의 뇌 속 보상 회로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쳐.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얘가 나보다 멀리 가지 않아서 라며 안도감과 쾌락을 동시에 느끼는 거지. 자, 여기서 설마 내 친구가 그렇게 괴물 같은 생각을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너에게 한마디 더 해줄게. 그들도 본인이 나쁘다는 걸 몰라.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자기 정당화에 천재적이거든. 내가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이거를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라고 불러.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반대의 행동, 즉 과도한 친절이나 걱정으로 바꿔서 표출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조언이 유독 끈적거리고 과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 과도한 친절함 뒤에 숨겨진 건 너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질투심을 가리기 위한 두꺼운 화장일 뿐이야.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너의 뇌에 일어나는 변화야. 네가 신뢰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내 뇌의 편도체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놓이게 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면서 너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지.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마비되면은 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무모했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건 명백한 심리적 테러야. 그들은 너의 뇌를 해킹해서 네가 가진 가능성의 회로를 하나씩 끊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불하고 있는 심리적 기회비용을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 너는 지금 단순히 기분 좀 나쁜 정도가 아니야. 이건 네 인생의 자본을 탕진하고 있는 문제라고. 만약 자존감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점이 만점이라고 치자. 그 인간과 대화 한 번 하고 나올 때마다 네 자존감 점수는 10점씩 깎여 나가. 그런데 이 10점을 복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긍정적인 피드백을 10번은 들어야 겨우 원점으로 돌아와. 한 번의 교묘한 비난이 내 영혼에 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거든. 에너지 측면에서도 생각해봐. 네가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정말 그럴까? 라고 고민하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3시간. 그 시간 동안 네가 원래 하려던 일에 집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 3시간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네 성공의 가능성을 갉아먹은 매몰 비용이야. 1년이면 수천 시간이 되겠지. 그 시간 동안 너는 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거리는데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거야. 감정 에너지 낭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넌 이미 수억 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지. 네가 그 인간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한 기회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아이디어들, 그게 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생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을 거야.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그럼 내일부터 당장 그 인간을 내 인생에서 제압하고 더 이상 네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전 방어 5단계 매뉴얼을 알려줄게. 이건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네가 우위에 서는 기술이야.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회색 지대 설정이야. 전문 용어로 그레이락 기법이라고도 해. 네가 그 어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가져가도 그 사람이 너를 흔들 수 없게 무미건조한 반응만 보여주는 거야. 아, 그래? 알겠어. 그렇구나. 정도로 끝내. 내 감정의 파동을 보여주지 마. 네가 흥분해서 성취를 자랑하거나 불안해하며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달려들거든. 네가 감정이 없는 돌멩이처럼 굴면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서 지배의 쾌감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갈 거야. 두 번째 단계는 정보 다이어트야. 너의 비전, 너의 계획, 너의 사소한 고민까지 그 인간에게 공유하지 마. 특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 그들은 네가 가진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전문가들이야. 모든 성취는 결과로만 보여줘. 이미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들도 토를 달 명분이 약해지거든. 세 번째 단계는 질문으로 공수 전환을 하는 거야. 그가 단어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공격해 오면은 당황해서 변명하지 마.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야? 혹시 관련해서 네가 직접 경험해본 데이터가 있어? 라고 말이야.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한 공포를 조장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 네가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그들은 당황해서 아니 그냥 내 느낌이 그래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네 번째 단계는 경계선의 명확한 선포야. 적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끊어. 여기서 핵심은 미안해 라는 말을 절대 섞지 않는 거야. 네,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갖겠다는데 왜 미안해 해야 해? 네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껴. 아,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선택적 성공 공유야. 네가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걸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 운이 좋았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시크하게 넘겨버려. 네가 그 성취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지 마. 네가 덤덤할수록 너를 깎아내리려던 그들의 시도는 허공을 가르게 돼.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복수이자 완벽한 방어야. 자, 이제 너는 그 인간의 머리 위에 있어. 지금까지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이 얼마나 하찮은 소음이었는지 이제 알겠지? 너는 누군가의 열등감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들러리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압도적인 주인공이야. 저 밑바닥에서 진흙탕 싸움을 거는 인간들에게 시선을 낭비하지 마. 그들이 너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내 날개를 꺾으려 할 때 너는 더 높이 날아올라서 그들을 아주 작게 내려다봐. 네가 압도적으로 성공해서 그들이 감히 조언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조차 시도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네가 가야 할 길이야. 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오늘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긴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인간들과의 체급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마. 누가 뭐라 해도 네 직관을 믿고 네 열정을 믿어. 너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네 성공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교묘한 인간들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차가운 지성과 내 꿈을 지켜내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존재로 말이지. 넌 이제 그들의 조종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어. 가서 네 세상을 만들어. 넌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니까. 오늘 이야기가 내 영혼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줘.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다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봐. 그 선언이 내 변화의 시작이 될 거야. 난 언제나 내 편에서 너의 본능과 잠재력을 깨우는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올게.